가난한 젊은이가 가족을 구렁텅이에서 구하기 위해 빠시세 노파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상한 제안 뒤에는 가문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 아르산세의 청년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극도의 막막함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빈푸억성의 외딴 가난한 마을에서 미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집에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폭풍우가 몰아친 후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몇 년 동안 그를 짓누르는 그림자처럼 큰 빚이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쌓인 붉은 빛 독촉장. 그 숫자는 그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냉혹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에 미는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막노동을 하고 심지어 폐품을 주우러 다녔지만 그렇게 번 돈은 그야말로 새발에 피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그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고 매일 문을 두드리며 냉담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거나 결과에 직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에서 미는 서류 더미 속에 조용히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희는 저렇게 빚이 쌓여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험담은 그의 자존심을 칼로 찌르는 듯 했지만 사실 민에게는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민은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좋은 미래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삼켜버릴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운명은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더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어느 늦은 오후 해질녘 마을이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을 때 그 지역 채권자들과 자주 일하는 중개인인 땀 아저씨였습니다. 땀 아저씨는 민의 작은 집으로 들어섰고 마치 거절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 씨,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그의 목소리는 메마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땀 아저씨는 민을 빤히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녀와 결혼하는 데 동의하면 모든 빚을 즉시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땀 아저씨의 말은 청천피리와 같았습니다. 파시스의 노파와 결혼하라고요. 그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었지만 민의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채권자들의 얼굴과 위협적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한 부분은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부분은 그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파시세 노파와 결혼하라고 하셨죠? 땀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험담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빚에서 벗어나고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집 전체가 침묵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는 거절하면 자신의 인생을 구할 방법이 없지만 동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갈림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재촉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민과 투이 부인의 결혼 소식은 하룻밤 만에 마른 들판에 번지는 불길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웃었고 믿기 어렵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알슈우세도 안 된 젊은이가 바시세 노파와 결혼하는데 동의하다니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황당한 이야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광경은 목격자들의 눈에는 그저 웃음거리였습니다. 투이 부인의 집 앞에 작은 결혼식 천막이 세워졌고
소박한 연애 테이블과 몇 개의 꽃다발이 무심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미는 친구에게서 빌린 낡은 정장을 입었고 투이 부인은 붉은 아우자이를 입고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중은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두 주인공을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분명해. 다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칼처럼 민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투이 부인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 수치심,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식이 끝나자 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경멸이 섞인 호기심, 어린 시선만 있었습니다. 투이 부인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수수께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시작할 고풍스러운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의 새로운 삶은 마을 중심부에 조용히 자리 잡은 투이 부인의 고풍스러운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이 넓은 집은 시간이 흘러 낡아버린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기둥, 복도를 따라 걸린 오래된 그림, 곳곳에 퍼진 곰팡내 나는 나무 냄새. 호화로웠지만 이 집은 미니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랭함과 우울함을 풍겼습니다. 첫날 투이 부인은 민을 데리고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느린 걸음걸이와 차분한 목소리는 민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약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큰 나무 문에 이르렀을 때 투이 부인은 갑자기 멈춰섰고 그녀의 눈에는 잠시 생각에 잠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내 개인 방이니 어떤 이유로든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무거운 명령처럼 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집에서의 일상은 이상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투이 부인은 보통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끓였습니다. 매 끼니는 그녀가 정성껏 준비했고 그녀는 항상 민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은 그녀를 둘러싼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고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이 부인이 민에게 항상 잘 대해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집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잠긴 문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문을 지날 때마다 그 안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도 민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많은 낯선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며 잊혀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을 청소하던 민은 책꽂이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투이 부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낯익었지만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민이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투이 부인이 들어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투이 부인이 한때 가족이 있었지만 그녀의 외아들은 수년 전에 그녀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민의 호기심을 더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은 투이 부인이 집 현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권위 있고 부유한 여자가 아니라 과거의 무게에 짓눌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민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미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는 그녀의 고독이 단지 몇 끼의 식사나 몇 마디 이야기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민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잠긴 문에는 그녀가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집은 단순히 거주지가 아니라 민이 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을 가두어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을 때 민은 복도를 지나 잠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은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았습니다. 감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민의 머릿속에는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투이 부인과 함께 살면서 민은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풍스럽고 황량한 집은 낡은 벽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다른 세상이었고 길 잃은 민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민은 매우 일찍 일어나 투이 부인이 집 뒤편에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왔습니다. 장미 덤불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듬었고 그 꽃집 하나하나는 그녀가 혼자 보낸 긴 시간을 조용히 증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는 그녀가 단지 습관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민이 물을 주고 있을 때 투이 부인이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입니다. 미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매일이 지나면서 미는 투이 부인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강하고 침착한 겉모습 뒤에는 고독한 고통, 시간이 지워지지 않는 깊은 슬픔을 지닌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종종 집 현관에 앉아 빛바랜 오래된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는 그 반지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번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그 지역에서 대규모 체인점을 운영하던 재능 있는 사업가였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이 그녀의 가족, 특히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회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투이 부인뿐만 아니라 민 자신도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존경과 동정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돈과 큰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한때 가볍게 여겼던 유대감, 가족의 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거실을 청소하던 미는 서랍 안에 낡은 앨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남자가 아주 젊은 투이 부인 옆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뭔가 매우 낯익었지만 그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사진을 그녀에게 가져가려고 할 때 그녀가 들어와 재빨리 사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가 다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민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는 복도를 따라 걸린 사진들, 투이 부인의 서재에 깔끔하게 정리된 오래된 책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각각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고 미는 자신이 더 큰 비밀의 표면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잠긴 문은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문을 지날 때마다 미는 문을 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면 자신과 투이 부인 사이의 관계, 그가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점차 미는 자신이 더 이상 빚을 갚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투이 부인을 걱정했습니다. 고독, 과거의 고통,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니 거실에서 고장난 램프를 고치고 있을 때 투이 부인이 갑자기 다가와 땀을 닦을 수건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녀가 짧게 말했지만 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미는 투이 부인의 사소한 행동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을 시장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그는 그녀가 신선한 꽃다발을 고르면서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잠시였지만 민은 투이 부인이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은 마치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민은 투이 부인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에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향하는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어느 날 오후 투이 부인의 요청에 따라 거실의 책들을 정리하던 민은 우연히 캐비닛 구석에 숨겨진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고 먼지가 가득한 가죽 표지의 책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미는 책을 펼쳤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페이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그 책은 투이 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일종의 일기였습니다. 그러나 민의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하는 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글씨는 더 짧아지고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이, 내 유일한 아들. 가능하다면 한 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 미는 여기까지 읽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자신이 허락받지 않은 사적인 기억의 일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미는 투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 질문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녀는 마치 주제를 끝내고 싶다는 듯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투이 부인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을 때 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에 적힌 하이라는 이름의 이미지는 그의 생각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호한 기억을 뒤져 그 이름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던 중 미는 책장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투이 부인이 젊은 남자, 바로 하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하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이미지는 하루 종일 민을 괴롭혔습니다. 하이라는 이름,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젊은 남자의 얼굴. 이 모든 것은 민이 명확하게 볼 수 없는 그림의 흩어진 조각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이 사진이나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이 부인이 항상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문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을 때 민은 감히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문, 수많은 비밀을 가두어 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 민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투이 부인이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다음 몰래 열쇠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그는 그녀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집어들 때 손이 떨렸지만 결의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내와 습기 찬 냄새가 민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손에 든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이 작은 방을 비추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와 오래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물건은 시간이 가려버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방 한가운데에서 미는 하이를 위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몇 장의 사진, 출생 증명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고 그가 읽은 내용은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출생 증명서에 적힌 이름은 응우엔 투이의 아들 응우엔 하이였습니다. 미는 숨을 죽이고 뒷면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하이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하이가 항이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민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민은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그 글자들을 볼 때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투이 부인은 그의 친할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다른 손전등의 불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았고 문 앞에 서 있는 투이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민이 방금 뒤적인 유품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군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투이 부인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의 시선은 민이 여전히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나무 상자를 향했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느린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시간과 과거의 무게를 싣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민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군요. 민은 고개를 들어 감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죠. 그렇죠. 투이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 당신을 본 순간 알아챘어요. 당신은 내 손자이고 내가 잃어버린 유일한 아들, 하이의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어왔고 그녀의 눈은 감정의 바다를 담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은 일어서서 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막막함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제가 가족, 살아있는 친할머니가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투이 부인은 더 가까이 다가와 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의 부모님, 제 아들과 며느리를 잃었어요. 그 기억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있잖아요. 이 집에서 매일 살면서 저는 자신을 자책했어요.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자문했어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가 있었습니다. 저도 운명을 원망했고 저를 혼자 남겨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아마도 할머니와 저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투이 부인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터져 나왔습니다. 민,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보상하고 싶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저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는 법을 배웠어요. 당신은 제 손자일 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희망이에요. 민은 투이 부인의 가냘픈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함께 잘 살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보상할 거예요. 그 순간 두 세대에 속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민과 투이 부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미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투이 부인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민을 손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민과 투이 부인은 종종 집 앞 현관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햇살 아래 피어나는 장미 덤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민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민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은 투이 부인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춥지 않고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민은 삶에 많은 상실이 있더라도 가족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와 함께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탐험해 보세요.